이제 지금 피보탈 프로그램 진행 중인데 제가 지금 원래 지난주에 프로젝트를 하게 돼서 여기에 원래 불참이었는데 지금 일정이 미뤄졌어요. 그래서 급하게 이거를 준비해서 좀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이제 앞에 지금 발표했던 두 가지 세션이랑 중복된 내용이 많아서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보탈에서는 저는 이제 스프링 접하면서 알았거든요. 얘가 델 소속에 있는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회원 수는 직원 수는 3,000명 정도 되고요. 얘네들이 주로 하는 일이 피보탈 랩스를 해가지고 애자일 기반의 그 소프트웨어 개발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파운드리라는 이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작업이 필요한데 그거를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이 클라우드 파운드리라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이제 알았던 이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고요. 뭐 스프링, 클라우드 파운드리, 레비덴트, 쿠버네티스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이 피보탈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목적이 선진 기술을 이제 벤치마킹 하겠다. 그리고 MSA하고 애자일 개발 방법론,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개발 역량을 습득하겠다. 그래서 저는 이 목표를 달성해서 테스트 역량 확보를 위해서 먼저 투입이 됐습니다. 근데 이걸 회사에서 이거를 진행을 했던 이유가 이렇게 시대가 빨리 변하면서 아까 이제 김기정 책임님이 얘기했듯이 서비스를 빨리빨리 내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회사에서는 이제 올해 금융 차세대는 다 끝났고 내년부터는 차세대급의 금융이 없다고 합니다. 프로젝트가.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바라보는 뷰는 이게 바로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거는 아니고 내년에도 뭐 한 9대1 정도로 뭐 신규 사업이 있겠지만 기존의 한 90%는 계속 기존의 사업이 운영될 거고, 근데도 불구하고 빨리 변화하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이 피보탈 프로그램을 진행했고요.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자사의 일하는 방식도 변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이 피보탈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이유고요. 제가 이제 받았던 과정 내용을 보면 이제 8월 달에 투입이 돼서 지금 여기까지 진행했고요.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이 피보탈에서는 조직이 두 가지로 운영이 돼요. 그 아까 말한 플랫폼, 클라우드 플랫폼이라는 그 플랫폼 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FTX라는 팀이 있고, 앞에는 이제 기본적인 스프링이랑 그 플랫폼에 대한 교육을 받았고, 이 PAL이라는 약간의 실습 과정을 통해서 옛날 한 15년 전의 어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바꾸고 얘를 다시 MSA 환경으로 바꾸는 약간의 실습 같은 걸 진행했고, 다음 주부터 저희가 이 U+1 세일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그때 이제 피보탈 인원 3명이 와가지고 저희랑 같이 애자일 기반으로 할 건데 지금 많은 이슈가 있어요. 왜냐면 U+ 쪽에서는 계약이 아직 안 돼서 그쪽에서는 안 왔고, 고객은 이걸 뭐라 해야 되지? 애자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냥 결과만 내놔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서 좀 약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피보탈은 어떤 식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거냐, 이게 아까 김기정 책임님이 얘기하신 애자일의 목적인데 빠른 변화에 대응하는 비즈니스 모델, 이게 계속 빨리 변한다는 게 핵심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했던 어플리케이션의 빠른 배포가 필수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것 때문에 다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만 알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 높은 응집도 낮은 결합도 얘를 이제 MSA, 예전에 모놀리틱 어플리케이션을 MSA로 만들어야 된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클라우드 플랫폼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뒤에 보면 아시겠는데 엄청 복잡해요. 예전에 그 웹, 왓스, DB 이렇게 운영하는 걸 차원을 넘어서 서비스가 분리가 되면서 엄청나게 복잡해졌습니다. 그거를 이제 좀 쉽게, 개발자는 코딩만 해서 커밋만 누르면 뒷단은 다 알아서 처리하세요. 제가 이제 나중에 보여줄 텐데 제가 그냥 웹페이지 하나 만들고 실제 서비스를 배포하는데 3분 걸려요. 네. 그 정도로 이제 얘를 이제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피보탈에서 하는 그 아까 말한 피보탈 클라우드 파운드리가 시장에서 점유율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쿠버네티스 관련된 이제 뭐지? 오픈시프트라는 게 있는데 유플러스도 지금 오픈시프트가 적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5가지가 핵심인데 변화에 대응하는 변화에서 어플리케이션 변화, 서버 환경 시스템 운영 변화, 개발 환경 변화, 테스트 변화, 조기 변화. 아까 말한 빠른 배포를 위해서 이 5가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의 변화를 보면은 기존의 모놀리틱은 소스 코드가 이 컨트롤러, 데이터베이스, 모델 뭐 이렇게 기능별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마이크로 서비스로 가면 여기 보면 얼로케이션, 뭐 타임 엔트리 뭐 이런 서비스들이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하나의 자료로 돼가지고 와료돼서 배포가 되거든요. 이렇게 마이크로 서비스에서는 이렇게 분리해서 소스 코드를 관리하고 이렇게 해야지 빠른 배포가 가능하다. 네, 독립적으로 배포하기 때문에. 그리고 서버 환경은 온프라미스에서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바뀌었고 이게 보면 아까 제가 얘기한 기존의 얘가 아키텍처고 이제 클라우드 환경의 MSA 아키텍처인데 엄청 복잡하죠. 기존에는 그냥 L4 앞단에 L4 있고 웹아스 있고 DB 있고 그럼 뭐 CI/CD 툴이 있는데 얘는 이제 매뉴얼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APM 모니터링 툴이 이렇게 있었는데 MSA를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오면서 엄청나게 복잡해졌습니다. 앞단에는 익스터널 게이트웨이, 뭐 서비스 메시 뭐 이런 게 많이 필요하겠었는데 이거를 쉽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그 피보탈이 클라우드 파운드리라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요. 실제 이게 어떤 식으로 그 작업이 되는지 이거는 이제 정규현 책임이 얘기했는데 기존의 온프라미스 환경에서는 뭐 서버 설치, OS 설치, 뭐 미드웨어 설치 다 할 거예요. 다 했어야 되는데 쭉 오면서 피보탈에서 서비스하는 이 파스라는 서비스 중에 PAS라는 게 있어요. 제가 얘를 가지고 이제 서비스를 배포를 해서 그 3분 만에 서비스를 띄웠는데 얘는 그 하드웨어 서비스 미드웨어 뭐 DB 뭐 그런 게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어플리케이션 개발해서 그냥 푸시만 하면 그냥 서비스가 띄우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돼요. 최종 목표는 이제 SaaS인데 이걸 뭐 지메일이나 뭐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예를 들면 피보탈 클라우드 파운드에서 이렇게 서비스를 하는데 아까 말했던 피보탈에서 얘기하는 이 파스 서비스가 PAS인데 얘가 이제 점유율이 없어요. 라이센스 있고 이래가지고 많이 안 써요. 시장은 이미 쿠버네티스 걔가 이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이라 해가지고 컨테이너를 좀 쉽게 관리하는 툴인데 걔가 오픈소스다 보니 다 그걸 써요. 그래서 저희 유플러스도 아마 이걸 할 것 같아요. 피보탈은 이걸 하길 원했지만 저희 결국엔 이걸 할 것 같고 이게 안 되면 이미 설치되어 있는 레드햇의 오픈시프트라고 그것도 이제 쿠버네티스 기반의 클라우드 파운드리 서비스거든요. 그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파스 서비스는 뭐 이런 게 있다. 그래서 기존의 배포랑 파스에서 배포를 보면 기존에 이제 파스에서 배포 CF 이게 CF CLI 명령어인데 푸시를 하면 서버가 기동되는 데까지 45분 그냥 돼요. 근데 기존의 배포에는 뭐 이런 작업들이 이틀, 하루 뭐 이렇게 돼서 엄청 오래 걸린다는 거죠. 이게 좀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뭐 작업이 필요한데 이거를 그 클라우드 파운드리 서비스를 등록하면서 지금 내년에 무슨 클라우드 환경으로 가면서 회사에서 조직이 많이 바뀐다고 하잖아요. 지금 제일 많이 바뀔 부분이 소프트웨어 아키랑 TA 이렇게 되면 클라우드로 가면 TA가 많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쪽 TA 직군에 대해서 약간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클라우드 파운드리 쪽에서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약간 아키, 소프트웨어 아키 역할이랑 TA 역할이랑 중첩되게 해야 돼서 그 TA랑 뭐 아키랑 섞여야 된다고 얘기는 하는데 잘 모르겠어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개발 방문이 워터폴에서 에자일로 바뀌었는데 에자일은 핵심은 이거예요. 무풍지 소프트를 빠른 시간에 전달해야 돼. 빨리 전달. 이게 다 핵심. 근데 에자일에서 얘기하는 거는 변화는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고객의 요구사항이 계속 개발을 진행하면서 변화되면 그거를 대응을 못해서 뭐 개발을 잘 못한다고 얘기하는데 변화는 계속 일어나는 거고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는 게 문제다. 그냥 변화가 일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아까 말했죠. 짧게 만들어서 빨리 배포해야 된다. 그게 낫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이터레이션. 아까 똑같은 게. 그래서 피보탈에서 에자일 프로세스를 보시면 처음에 프로젝트 오너라고 하더라고요. 프로젝트 오너랑 고객이 요구사항을 내요. 뭐
이 서비스에 로그인 기능을 만들어 달라 하면 그 두 분이 모여서 이 스토리를 일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스토리를 작성을 하는데 얘가 저희 와이어의 워크 같은 피보탈의 트래커라는 툴이거든요. 실제 여기 보면 여기서 스토리를 작성을 하는데 잠깐 보시면 여기에 인수 테스트 조건이 나와요. 무슨 개발을 하고 우선순위 정하고 인수 테스트 조건을 QA랑 같이 정해서 이미 테스트 케이스를 처음에 만들어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서비스를 만든 다음에 이 테스트 케이스를 데모데이에 돌려서 만족하면 배포되는 거예요. 그럼 끝이에요. 그래서 스토리 작성, 그 스토리에 대한 우선순위 정하고 스토리의 평가를 해요. 이 스토리가 일주일 안에 할 수 있는가, 이 일감을 일주일에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정해서 못하면은 다시 나눠요. 세부적으로. 저희는 기간에 뭐 야근해서 맞춰서 막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진 않아요. 얘네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도입하는 건 좀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리고 이 스토리 시작이 제일 어려웠다고 해요. 최민규 책임님하고 얘기할 때도 이 부분이 제일 헷갈렸는데 이 스토리를 시작할 때 이렇게 앞단에서 QA랑 고객이랑 프로젝트 오너가 만들어서 이렇게 이 백로그라는 일감을 올려주면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보통 할단이잖아요. 여기서는 땡겨가요. 네. 네. 근데 이 부분에서 지금 슬라람 쪽에서 이제 많은 이슈가 처음에 저희 회사의 개발자분들은 뭔가를 작업을 할 때 다른 파트에서 뭔가를 만들어줘야 했어야 됐는데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런 게 아니에요. 네, 다 만들어야 돼요. 자기들이. 이 문제가 뭐냐면은 안 정해져 있어요. 테스트 도구를 뭘 쓰느냐, 뭐 여기서 성능 테스트를 해야 되느냐, 만약에 그런 것도 다 협의를 해서 아침에 뭐 회의를 스크럼을 통해서 다 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 일감 뭐 이제 야근을 안 하는 부분이랑 일감을 땡겨가는 부분이랑 뭐 역량을 떠나서 그 부분에서 에자일이 돌파하기가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렇게 여기서 개발을 하고 테스팅이 되면 일감에 대한 완료 정성을 하고 그럼 프로젝트 오너랑 같이 인수 테스트를 진행해서 통과가 되면 프로젝트 오너가 승인한다. 승인을 하면 이렇게 여기 완료된 페이지를 넘어가서 최종 일감이 끝나는 이런 식으로 일을 한다고 해요. 스토리 인수 테스트는 어떻게 해요? 코드로 해요? 아니면 아까 기본적으로 짜서 해요? 그게 다 달라요. UI 같은 경우는 UI 자동화 테스트를 해서 돌리고 만약에 이제 그냥 그 펑션을 뭐 하나 만들었다고 하면은 그 펑션에 맞는 뭔가 인수 테스트를 하는 코드를 짜서 해야 돼? 아니면 손으로 돌려도 돼요? 보통은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정하는 것 같아요. 매뉴얼로 해도 된다고 하는 것 같고 근데 대부분 자동화 코드를 짜요. 다. 네. 그래서 테스트도 이제 매뉴얼 테스트에서 오토메이션 테스트로 변해요. 조직도 기존에는 뭐 이렇게 있었는데 두 가지 플랫폼 팀, 데브옵스 팀으로 바뀌어야 된다. 네. 해야 된다 하지만 네. 데브옵스 팀은 개발도 하고 테스트도 하고 운영으로 이관까지 다 하는 그런 팀이라서 데브옵스인 거예요? 네. 플랫폼 팀이 인프라를 하는 팀인 거예요? 네, 인프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물어보세요. 나중에 제 소감이 있겠지만. 그래서 저희 역할이랑 비교해서 좀 적어봤는데 좀 안 맞는 이 성능 테스트 부분을 계속 제가 교육을 진행하면서 테스트 부분은 그쪽에서 강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개인적으로 질문해서 물어봤는데 계속 이 성능 테스트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 JMeter에서 돌려도 되고 뭐 안 해도 되고 뭐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 너희의 판단에 맡긴다. 그래서 왜냐면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그런 식도 얘기했어요. 어떤 거냐면은 그냥 실제 운영되고 있는 환경이 있다고 하면 그 운영되는 트래픽을 저희가 임시로 QA 서버에 올려서 똑같은 저희가 만든 서버에 올려서 그 트래픽을 여기로 흘리면 된다. 그러면 굳이 자동화 테스트 코드를 안 짜도 되고 그냥 실제 보는 걸로 할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결국엔 이 데보스 팀이 아침에 회의에서 정하면 된다. 그냥 서비스만 잘 되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소감으로 보면 이거를 실제 저희 회사가 지금 슬라럼이랑 저희랑 진행을 하고 있는데 완벽한 에이자일 반복론을 적용해서 프로젝트 진행하는 건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가 6 플러스 저희가 이 피보탈이랑 한 8주 정도 교육을 받았는데 근데 실제 일을 하러 온셀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협력사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협력사는 이거 안 했잖아요. 근데 협력사는 데브옵스 팀을 일원으로서 아까 말했던 입감이 독립되면 자기가 땡겨가지고 알아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게 됐냐는 거죠. 그래서 직원이 그 일감 등록을 불렀어. 아예 이걸 줄수 있어요. PN이라는 거예요? PN이야. 이게 PL이 없어요. PL이. 프로젝트 오너라고 하는 거예요. 프로덕트 오너. PO? 네. 걔네들이 그게 위안되는 그러니까 이게 문제. 이래서 왜냐면 팀 단위로 하라고 하는 이유가 평가도 팀 단위로 한대요. 개별 평가가 아니라 피보탈에서 개별이 뭐 얼마나 일했든 뭐 그건 잘 모르고 팀 단위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팀에서 할까봐 네, 우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선 이 애자일 개발 역량이 많이 필요한데 저희는 SI를 사업을 하면서 협력사를 끼고 일한다.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 계약 방식도 고객은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는데 여기서는 애자일 방식에 처음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이 시스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어느 정도 지금 분석을 하고 나서 분석 이후에 약간 그 다음에 약간 계약이 변경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고객이 얘기하기는 안할 것 없습니다. 그리고 애자일 개발 방법도 좋은데 그냥 이 비용이 이기간 되면 그냥 달라.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문제는 또 이 애자일 개발 방법으로 프로덕트 오너라 해서 그 프로덕트가 저희 거예요. SM이 안 받을래요. 저희가 이제 신기술 도입해가지고 이랬는데 SM 그 온세일 전에 그 약간 유플러스에서 한번 뭔가 진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거기서 뭐 CI 도구도 뭐 깃넷, CI/CD 깃넷 빼서 뭔가 적용하려는데 SM에서 자기는 모르는 기술이다. 그거 없애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는 이 고객이 원하는 데 맞춰줘야 되는데 이 애자일 방식 뭐 신기술 도입을 살 수 있는 게 힘들 것 같습니다. 대신에 애자일 개발 방법론에서 이제 저희의 테스트는 만약에 이걸 한다면 진짜 많은 영향이 필요하다. 아까 말했던 이제 김기정 책임님이랑 이제 정조인 책임님이 이제 했던 총괄 총괄 책임급 발표했지. 이렇게 한번 했네. 이게 뒷면이에요. 근데 진짜 나가죠. 나는 뒤에서 모래하는 아 오늘 저녁에 수학을 하면서 안 되겠다. 노각구를 두 명을 위한 누가 들어가는 거야? 결국엔 테스트로서 많은 역량이 필요한데 제일 필요한 건 커뮤니케이션. 아까 얘기했듯이 첫 번째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모르겠어요. 아까 제가 여기 가서 잠깐 테스트 코드를 짜면서 느꼈던 거는 총괄님이 얘기했듯이 대상을 알아야 돼요. 대상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개발 코드를 알아야 되겠죠. 개발하는 방법, 스프링을 알아야 되고 그래야 되고 그래서 뭐 유형별 테스트 자동화 역량도 있어야 되고 근데 저희가 QA로 들어가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자동화 테스트, 그 기능 테스트 유닛 단위 테스트가 제일 많이 짜거든요. 단위 테스트 코드. 근데 그거는 다 개발자가 짜기로 되어 있대요. 무조건 개발자가 짜야 돼요. 근데 저희는 QA로 들어갔으면 약간 인수 테스트 그런 코드 짜고 약간 전체적인 가이드만 하게 된다고 하면 그렇게까지 개발 역량이 필요한가는 조금 개인적으로 그리고 여기에 안 적었는데 피보트는 무조건 페어 프로그램을 한대요. 페어 프로그램. 재밌겠다. 근데 혼자 일하는 게 좋대요. 어떻게 일하면 뭐 같은 레벨의 직원이면 뭐 걔네들끼리 날마다 페어가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날마다 바뀌는데 한 사람은 키보드를 안 만지고 한 사람은 그냥 옆에서 보고 뭔가 잘못된 거 있으면 얘기해주고 아니면 한 명은 테스트 코드를 짜고 한 명은 실제 프로젝트를 하고 그리고 얘네들이 했던 이유가 얘네들이 했던 설명 중에 좀 인상 깊었던 게 걔네들은 뭔가 새로운 사원이나 뭐 이렇게 신규 직원이 오면 항상 페어 프로그램을 해서 기존에 있는 그 잘하는 사람은
키보드랑 마우스를 주고 새로운 사람한테 줘서 그 사람이 직접 일하면서 옆에서 가이드하는 식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아까 그 옛날 어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로 옮기고 그 MSA로 그 모더나이제이션 했던 실습을 하면서 U+ 신입사원이 전부 중간에 들어온 적이 있어요. 걔네들이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근데 페어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 한국 직원 저희 그 MSA 빌드 팀에 있는 직원에 좀 잘하는 사람을 붙여놨더니 얘가 3일 만에 저희가 앞에 했던 내용을 다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만약에 저희가 이걸 팀에 도입한다고 하면 약간 스크립트 짤 때 개별적으로 그냥 짜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뭐 그런 식으로 진행해도 좋을 것 같은데 됐진 수만지 사람 나름.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더 하면 이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이제 API 툴 성능 테스트 할 때 스카우터를 쓰잖아요. 여기에 이제 뭐 시스템 리소스나 여기 엑스로그가 있어서 어떤 리퀘스트가 들어놨을 때 그거에 대한 로깅이나 뭐 트레이싱이 다 되는데 그 MSA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는 텔레메트리라는 이제 아키텍처가 따로 필요하거든요. 왜냐면 로그가 너무 많이 쌓여서 실제 전체 시스템이 엄청 많다고 하면은 그 나중에 뒤에 나오는데 우선 이 모니터링 영역이 있어요. 모니터링 영역이 있어서 리소스 부분을 따로 봐요. 그리고 이 지킨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왜냐면 서로 많은 API 서버들이 API로 통신을 하는데 하나의 그 어떤 유저가 처음에 오피스 플러스를 예를 들어보면 오피스 플러스를 처음에 호출을 했는데 그 안에 뭐 BBS나 마이워크나 플래너가 메인 화면에 뜨잖아요. 뜰 때 오피스 플러스에서는 그 BBS, 마이워크를 다 호출해요. 다 호출할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은 그냥 개별적으로 마이워크를 호출하고 BBS 호출할 건데 시작점이 어디냐는 거죠. 서비스의 시작점이 어디고 그런 거를 이 지킨이라는 걸 트레이싱을 하면 처음에 어디 들어와서 끝까지 처음에 시작점을 아마 헤더 값에 남기는 거예요. 헤더 값에 넣어서 계속 추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실제 로그들을 이 엘라스틱 이거 뭐 서비스인데 AWS 엘라스서치에서 그 실제 무슨 로그들 있잖아요. 뭐 DB에 찍힌 값들이나 뭐 변수 값들 뭐 여기에 해서 조회해서 확인하는 식으로. 키바나 같은데. 네. 키바나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에이크 스카우트는 이제 리소스 모니터링, 로깅, 트레이싱을 하나의 서비스를 한다면 여기는 세 가지로 나눠서 아키텍처로 이제 텔레메트리로 구성을 해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잠깐 설명하면 여기에 기존에는 DB만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MOM이라고 이제 메시지 오리엔티드 미들웨어인데 얘가 그 메시지 기반 비동기 통신을 하는 건데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는 그 데이터 정보가 상황이 안 돼요. 그러니까 테이블에 사용자 정보가 있다고 하면은 얘는 다른 테이블에 사용자 정보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기존에는. 근데 MS에서는 서비스가 분리되고 DB를 각각 갖기 때문에 사용자 정보가 다 따로따로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오피스 플러스 임직원 서비스를 등록한다. 여기 오피스 플러스 서비스에 사용자를 추가를 하면 얘를 아까 말한 그 메시지 큐에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면 이 다른 BBS나 플래너나 마이워크에서도 뭐 게시판에 등록하는 사용자 있을 거고 플래너 등록하는 사용자 있을 거고 마이워크를 신청하는 사용자가 있을 거라서 그게 DB에 추가가 돼야 되는데 비동기 속으로 얘에 해당하는 그 사용자 정보에 대한 메시지 큐를 구독하고 있다가 여기서 사용자 추가되고 발행이 되면 얘네들 구독해서 DB에 넣는 식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비동기 통신을 하는 미들 그 메시지 오리엔티드 미들 얘가 필수적으로 많이 복잡해졌죠. 네, 제 발표는 끝났는데 혹시 뭐 질문 사항이 있으면 그 진행이 그러면 아직 교육받고 안 된 건가요? 네, 아직 안 돼요. 대기 중입니다. 대기 중? 자, 수고하셨습니다.